전혀 다른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4.13 총선 당시 새누리당 친박 핵심들이 공천권을 행사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지만 번번이 자신들은 공천에 관여한 일이 없다라고 주장을 한 바 있지요. 그렇지만 최근 친박 핵심들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속속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서청원 대표 지역구에서 밀려난 김성회 전 의원이 연거푸 공개하는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이건 사실상 겁박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녹음 파일이 8.9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상당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친박과 청와대의 공천 겁박 사건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정치팀 이경태 기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이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이경태입니다. 네, 자 윤상현, 최경환 의원에 이어서 어제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우선 녹취 파일 내용 종합을 좀 부탁드릴게요. 앞서 윤상현 최강 의원이 총선 당시 서청 의원 지역구인 경기 하성갑에 공천 신청했던 김성애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대통령의 뜻을 강조했지요. 네, 현기한 전 수석 역시 같은 상대 같은 내용입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현 전 수석은 저하고 약속을 하면 대통령한테 약속한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냐. 가서 서청원 대표에게 대표님 가는데 안 가겠다 말하라. 뭐 이렇게 요구했고요. 또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라고 김 전 의원이 얘기하니까 정말 이런 식으로 하냐 서로 인간적인 관계까지 다 까면서 뭐 이런 목소리를 높이는 장면도 좀 있었습니다. 현 전 수석이 총선 당시 현직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결국 뭐 청와대 공천 개입이 이제 썰이 아니라 팩트가 된 셈인데요. 윤상현 최강 의원 말도 뭐 현숙이 못지 않았습니다. 뭐 윤상현은 내가 대통령 뜻이 어딘지 안다. 내가 형에 대해서 별의별 것을 다 가지고 있다. 뭐 최경호는 뭐 자꾸 붙으려고 하고 음해하고 그러면은 서청원도 가만 못 있는다. 감히 그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정치를 하나?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볼 내용이 있는데요. 우선 윤상현 의원의 경우에는 내가 형의 뭐 별의별 걸 다 갖고 있다. 이 별의별 거를 윤상현 의원이 진짜 갖고 있는지, 갖고 있다면 뭘 갖고 있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수집한 정보인 건지, 그러면 여기에 국정원이나 검찰 등 권력기관이 개입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봐야 될 대목, 좀 검찰 수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미 뭐 TV조선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이 목소리 톤이나 이런 내용을 들어보면 거의 겁박하는 분위기예요. 실제 그 김성회 의원이 서청원 대표 지역구에서 분구된 지역으로 옮기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새로 분구된 하성병으로 지역구로 옮겼는데요. 네. 그러나 뭐 대통령의 뜻이란 말이 무색하게 경선에 져서 결국 낙천했지요. 그렇군요. 옮기면 도와준다 이런 발언은 최경환 전 부총리가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죠. 실제 도왔는데 떨어진 겁니까? 도와준다고 해놓고 안 도와준 겁니까? 뭐 실제 도왔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네. 당시 김 전 의원이 여론조사 경선을 벌였어요. 그랬다가 우호태 전 하성시장에게 밀려서 낙천을 한 겁니다. 다만 뭐 당시 서청 의원이 최고위원이었던 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후보 등록 하루 전에 하성병 공천 결과에 대한 제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 전 시장이 뇌물수수 및 탈당 전략을 문제 삼은 건데요. 네. 뭐 이게 사실 사면 복권을 받으면서 일소됐던 사안인데 공관위에서 이제 우호태 전 시장에게 어떤 공천을 주니까 후보 등록 하루 전에 공천 결과를 제의하라라는 요구를 하는 이례적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뭐 도왔다면은 도운 거라고 또 뭐 해석할 수는 있겠죠. 앞서 분석해 주신 대로 세 사람의 발언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뜻이다라는 점인데요. 대통령의 뜻을 강조하면서 공천에 개입한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이 실세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대통령의 뜻이 있었던 것인지 이 점도 좀 저희가 포인트로 짚어볼 대목인데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양자 모두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일단은 당신이 무엇을 말하든 하든 바꿀 수 없는 뜻이 여기 있다라는 걸 강조한 것 같고, 그리고 뭐 이번 총선 공천이 첫째 박 대통령의 관심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뭐 당 안팎에서 파다했던 그랬죠. 얘기였고요. 그래서 이 윤 의원이 내가 형에 대해서 별의별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했다는 말이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게 사실 뭐 사찰이라고 여길 수밖에 그렇죠. 없고, 예. 이 사찰을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권력 기관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사찰 정보인 건데 음. 경찰, 검찰, 국정원 네. 이런 얘기는 결과적으로 내 뒤에 박 대통령이 있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예. 좀 보여준 대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일반 의원 입장에서도 최고 권력이 자기를 예. 주시하고 있다라는 말을 예. 들으면 예.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좀 수긍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상 협박이 음. 들어먹혔고요. 뭐 이 부분은 좀 김성애 전 의원이 그 한국지원난방공사 사장으로 네. 임명됐던 것을 봤을 때 여러모로 좀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면은 2014년 13공 재보선 당시에 하성갑에서 서청원 의원이 복귀를 합니다. 음흠. 이때 김성애 전 의원이 경쟁자로 나섰는데 네. 그 서의원으로 공천이 결정된 직후에 보훈 인사 성격으로 이 한국지원난방공사 사장으로 임명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과 청와대 측과 어떤 그런 이 교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고 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음흠. 것들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해봅니다. 그렇군요. 어 이명박 정부 때 민간인 사찰 의혹 파문이 굉장히 크게 일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어쩌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권력자, 정치인들에 대한 사찰이 실제로 진행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그것이 바로 형에 대해서 내가 벌을 벌 거 다 갖고 있다라고 주장한 대목이 아닌가,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 고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단순히 음흠. 이 선거 방해 행위만이 아니라 이런 네. 사찰 이야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네. 진상 조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나올 음. 수 있는 거고 네. 야당에서도 이 때문에 진상 조사가 음흠.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음. 여기에 현기한 정무수석 그러니까 당시 현직 정무수석이 이제 그렇습니다. 나섰다는 자체도 예. 상당히 뭐 그런 건데요. 예. 새누리당에서는 일이 뭐 일파만파 커지고 있으니까 좀 음. 마무리를 짓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그러니까 뭐 음. 그 비박계 대표로 나오는 주호영 의원 정도도 비박 네. 당권자인 주호영 의원도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음. 그 현기한 수석은 음. 뭐 그 공기업 사장인 김성희 의원이 나서는 것에 대한 어떤 반대 의사 음.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좀 푸는 경향이 있다. 음. 그래서 사실 이해가 된다라고 했었고요. 네. 그리고 그 오늘 아침 비대위원 회의에서도 네. 정지석 원내대표가 이를 개파 투쟁 음. 책임 공방으로 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좀 너무 확장시키지 말자. 네. 뭐 이런 메시지를 남긴 거죠. 음. 뭐 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좀 당과 청와대 모두 좀 네. 상당히 벼랑 끝으로 몰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핵심은 이런 겁니다. 관전 포인트인데요. 87 전대 앞두고 김성회 의원이 이 녹취록을 깠단 말이죠. 어떤 정치적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네, 8구 아, 전대죠. 89, 89. 예. 총선이 끝난 지 3개월이 지났고 8구 예. 전대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이번 사안이 더욱 폭발력이 있다라고 볼 음. 수 있는 게 네. 그러니까 뭐 공천 직후에나 뭐 총선 직후에 이런 녹취록을 공개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음. 그러나 이 8구 전대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특히나 한 이틀 하루 전에 그 총선 백서가 공개됐단 말이죠. 네. 여러 가지 뭐 공천 책임 묻는데 약간 밋밋했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음. 이런 상황에서 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자연스럽게 친박 음. 결과론적으로 친박이 당대표로 밀던 서청원 의원이 최종적으로 전대 불출마를 그렇습니다. 선언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김의옥 비대위를 좀 거치면서 유야무야되던 친박 책임론도 음. 다시 불붙게 됐고요. 음. 친박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모든 정황들이 비박이 당권구도 향후 대권구도에서 유리한 지점을 차지하기 위한 수를 쓴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음. 볼 수 있는 논란이 있죠. 네. 그러면 실제 89 전대에서 비박계가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는 겁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주도권이 비박계로 넘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음. 현실은 좀 복잡다단합니다. 일단 친박의 민낯이 드러나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이 있고 뭐 주호영, 정병국, 김용태 등 뭐 비박 당권주자들이 이 점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 친박 쪽에서도 강하게 맞서고 있어요. 특히 어제 친박계 중진 의원들이 긴급 회의를 갖고 그 홍문종 의원을 다시 밀기로 했다라는 얘기 예. 나옵니다. 원래 홍문종 의원은 서청 의원이 출마할 경우 나는 나서지 않겠다라고 뒤로 물러났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당권 경쟁에서 쉽게 밀리지 않겠다라는 의사인데요. 음. 그만큼 그 물적 조건이 좀 있다는 거죠. 음. 왜냐면은 비박청 서청원이라는 그 대마가 사라지면서 네. 단일화 명분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음흠. 그리고 이 대의원 등이라든가 뭐 그 당 구성원들의 수적 우위를 보면 여전히 음. 친박이 유리하고요. 네. 그 친박 측에도 후보가 많긴 하나 네. 이미 뭐 친박의 공천 패권을 지적한 이주영 의원이라든가 음흠. 뭐 이정현 의원
대신 네. 홍문종 의원이 이들의 결집력을 모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음.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음. 향방을 쉽게 단언하기는 어렵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지금 친박의 위험 시그널이 잡혔기 때문에 이를테면 지금 출마한 약간의 중도 성향이 있어 보이는 이주영 의원 등이 뭐 세력을 합쳐서 친박의 단일 후보로 홍문종 후보를 밀 수도 있다. 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완주 가능성은 없다라고 아, 보는 완주 상황인데요. 가능성이 없다. 이미 그러니까 친박의 선택지가 좀 더 음. 보수화된다는 것이죠. 아하. 왜냐하면 이주영 의원이나 이정현 의원은 이미 여러 차례 뭐 음. 출마 이후에 이런 어떤 패권적 행태들을 지목하는 어떤 내부에서 보자면은 중도적인 표는 얻을 수 있으나 친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음. 그다지 달갑지 않은 후보가 된 거죠. 이런 음. 상황에서 친박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그를 대표할 수 있는 선수가 나선다면 네네. 당연히 뭐 이제 이주영 의원이나 이정현 음. 의원을 제외하고 홍문종 의원에게 뭐 이제 표가 몰아가는 그런 음.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음. 관측인 겁니다. 그렇군요. 자, 어제 오늘 양일간 국회에서는 사드 배치와 관련된 긴급 현안 질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두 의원 어제 출석을 하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본회의인데 그 뭐, 출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모두 외부 일정을 이유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데요. 네. 최경환 의원 쪽은 원래 뭐 본회의는 참석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결국엔 나타나지 않았죠. 음. 특히나 뭐 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브렉시트 탈퇴 등과 관련해서 영국, 벨기에 등 유럽 방문 일정이 어제 있었어요. 근데 네. 이게 현지 사정으로 취소가 됐고 음흠.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국회로 올 줄 알았더니 이 오지 않는 상황이 음. 벌어진 겁니다. 아무래도 그 당분간 언론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음. 여론의 향방을 살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윤상현 의원은 어디 간 겁니까? 윤상현 의원 역시 외부 일정, 개인 일정을 이유로 그 국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이 외부 일정을 이유로 본회의에 불참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건 다 페널티 매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일단 뭐 총선 공천 때 네. 페널티를 뭐 시민단체에서 음. 출석률 이런 걸로 매기긴 하지만 네. 뭐 공관위가 그를 반영하지 않지요. 이러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국회에 대한 감시 필요한 대목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다 따지고 보면요. 친박 핵심들이 저는 공천에 관여한 바 없다. 최경환 부총리 뭐 기자회견까지 했었는데 결국에 사실로 밝혀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목소리의 톤이나 뭐 내용을 보면 이건 사실상 겁박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김성회 전 의원에게만 그랬겠냐. 그 밖에 다른 의원들에게는 이런 일이 없었겠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점은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모로 아마 파악을 지금 전부 다 하려고 음. 노력 중이라고 보이는데요. 네. 뭐 김 전 의원 사례만 아니더라도 앞서 윤석열 의원이 욕설 녹취록 사건이 있지 그랬죠.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이번 일을 통해서 친박 주류가 분명히 공천에 힘을 썼다라는 음. 것이 어떤 이 고리가 완성이 된 것이죠. 네네. 게다가 현기현 전 수석도 총선 당시에 이양가 접촉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불거졌었어요. 그때 네네. 당시 그랬죠. 양자 모두 부인했는데 음흠. 이번에 녹취록이 나오면서 현기한 수석 역시 공천에 어떤 여러 음. 가지 음.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설이 음. 정황들이 많아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박 대통령이 모르게 과연 그렇다면 이들이 대통령의 음흠. 뜻을 팔 수 있었겠는가라는 음흠.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 되고 음. 박 대통령 스타일상 이들이 그런 어떤 정치를 할 수 음. 있을까라는 또 의구심도 있습니다. 음. 이 당시 뭐 공천 사정에서 뭐 지역구가 강제로 변경되는 사례들 음.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취재해야 음.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매박 얘기가 나옵니다. 윤상현, 최경환, 현기환 셋 다 모두 이것이 대통령의 뜻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강조했는데 사실상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 파리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총선 때 대통령이 힘을 정말 썼는지 안 썼는지에 대해서도 이게 조사가 불가피한 거 아니냐 검찰 조사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런 지적도 있고 곁들여서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하는 시그널 아니냐. 오늘 도하 모든 언론들이 일면 머리에 그런 기사를 쓰기도 했는데요. 청와대 안에서는 이번 녹음 파일의 정치적 의미를 좀 어떻게 해석을 하는 분위기입니까?
뭐 청와대는 뭐 이를 현 전 수석의 개인의 일로 치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일탈이라는 건데요. 네. 사실 뭐 궁색한 변명이 될 수 있지요. 음흠. 그리고 뭐 레임덕 시그널 뭐 이런 얘기들은 내부의 반응이 공식 확인되지는 않지만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진 이상 뭐 새누리당 전대 결과와 관계없이 대통령 여당 장악력이 크게 뒤떨어져 있다라는 거는 이미 드러난 것이고요. 네. 그리고 얼마 전 발간한 당의 총선 백서만 하더라도 친박의 어떤 책임보다는 대통령에 대한 책임, 음. 청와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얘기가 조금 더 많았어요. 음. 그러니까 대통령 임명진 목사의 대통령 택당 얘기도 여과 없이 실려 있었고요. 네. 그리고 당이 청와대 거수기를 행태를 한 게 잘못이다. 음. 대통령과 정부가 너무 불통적으로 음. 그 뭐 세월호 문제라든가 가습기 사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음. 나섰고 여기에 대해서 당이 별반 힘을 못 쓰면서 네. 뭐 무너졌다. 근데 모두 레임덕의 신호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실질적으로 이번 파문이 전당대회에는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비박 측 네. 어떤 공세가 있을 것이고 친박 음. 측은 또 이제 여러 가지 음.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비박이 압승이 됐다, 뭐 음. 분위기가 쏠렸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형편이고요. 네.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팽팽한 긴장 관계가 형성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자, 무엇보다 이제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이 녹음 파일이 갖는 정치적 의미도 있지만 이것이 법률적으로 또 어떤 판단이 요구되는가 이것도 좀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된 이 세 정치인에 대한 법률적 책임 문제는 없을까요? 일단은 실정법 위반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공직선거법 237조에 따르면요, 네, 그 후보자가 되는 사람, 뭐 당내 경선 후보자를 협박하거나 그리고 위계 사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뭐 그 경선의 자유를 방해할 경우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이 녹취록만 보자면 네, 충분히 이 부분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수사가 필요한 거죠. 음, 게다가 앞서 말했던 별의별 것들 뭐 이런 사찰 부분 네, 이쪽으로 또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음흠. 뭐 이미 야권만이 아니라 비박 당권주자 쪽에서는 이 검찰 조사를 해야 될 사안이다 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군요. 윤상현 의원의 경우에는 욕설 파문에 이어서 또 이런 녹취록이 나와서 끊임없이 이제 구설에 휘말리는 사법적 판단 앞에 놓아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